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 6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부터 3위 문제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우선은 오답률 1위 문제 2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밑줄 친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함축음이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부분에 해석만 된다고 하여서 답을 낼 수가 없다. 그죠?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앞뒤에 맥락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소재하고 주제 잡을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맥락을 잘 읽는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예요. 일단은 밑줄 친 부분을 그냥 해석을 해보면 몸짓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죠?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봅시다. Aesthetic, effective body language. 진정성이 있고 효과적인 몸짓 언어는 is more than the sum of individual signals. 개인의 신호들의 합계 이상이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이 지문의 소재는 body language, 몸짓 언어이구나 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문장부터 계속 볼게요. When people work from this rote memory dictionary approach, 사람들이 뭐 할 적에 이러한 암기 기억으로부터 기능을 할 적에 여기서 얘기하는 암기 기억이란 무엇인가 콤마 찍고 뒤에 부연 설명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사전적인 접근, 사람들이 이러한 암기 기억, 다시 말해서 사전적인 접근으로부터 기능을 할 적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this rote memory라는 겁니다. this가 붙었어요. 그러면 앞에 있던 것을 갖다가 받아준다는 소리니까 앞에 있는 무엇을 this라고 받아줄 수 있는지 그거를 캐치해야겠다. 그죠? 앞에서 우리는 이 글의 소재가 몸짓 언어라고 잡았는데 이러한 몸짓 언어는 단순히 개인들의 신호의 합계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몸짓 언어를 갖다가 암기 기억적이고 사전적인 접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몸짓 언어의 이해를 진정성이 있고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개인들의 그냥 단순한 신호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암기 기억적이고 사전적인 접근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road memory 하고 딕셔너리 어프로치는 마이너스적인 키워드인 거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그죠? 몸짓 언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적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적에 they stop. 그들은 멈춘다. 뭐 하는 것을 멈추느냐? Seeing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을 멈춘다.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본격으로 부연 설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All the divers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 모든 사회적인 인식의 다양한 측면들. 우리가 몸짓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전적인 접근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다양한 사회적인 인식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소리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몸짓 언어의 의미를 갖다가 사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개인들의 단순한 신호 이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Instead 대신에 they see a person with crossed arms and think. 이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분들은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겠다. 그죠? 이분들은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Reserved, angry. reserve라고 했을 때는 광분한이란 뜻입니다. 매우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광분을 하거나 화가 났다. 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런데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화가 났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팔짱을 끼고 있지만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만 접근한다면 1차원적으로밖에 이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지. 계속해서 They see a smile and think happy. 이분들은 또 스마일, 미소를 띠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미소를 띠고 있다 그래가지고 항상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죠? They use a firm handshake. 그들은 단단한 악수를 나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Who is boss? 누가 보스인지를. 지금 우리가 instead부터 여기까지 쭉 읽었던 부분은 몸짓 언어를 사전적 의미로다가 접근했을 경우에 사회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문장이 등장합니다. Trying to use body language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몸짓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뭐와 같다? It's like trying to speak French by reading a French dictionary. 불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불어를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몸짓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몸짓 언어를 하려고 하는 게 불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불어를 하려고 하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불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배우고자 했을 때 그 외국어의 사전만 딸딸딸 외운다고 해가지고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나? 절대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발음 연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래요. 그지?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부분 단순히 몸짓 언어 사전만 읽는 것은 제대로 몸짓 언어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든지 그냥 몸짓 언어 사전만 읽은다면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봅시다. While learning body language within social context. 몸짓 언어를 배운다. 어디 속에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배운다. 지금 우리가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그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배운다 라고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1번은 될 수가 없고 2번 by comparing body language and French 비교를 한다. 뭐와 뭐를 몸짓 언어와 불어를 비교한다. 얘네 둘 사이의 비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었고 3번 with a body language expert help 몸짓 언어 전문가의 도움을 가지고서 자, 몸짓 언어 전문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등장도 하지 않았고 4번 without understanding the social aspects 뭐 하는 것 없이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정답은 4번이겠다 그죠?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다양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이해는 없다라는 소리니까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번도 봅시다.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people often learn their native language. 사람들이 종종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여기서 모국어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도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4번으로 나왔지만 마지막 문장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Things tend to hurt. 여기서 things라고 하는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앞으로 모의고사 지문에서 things와 같은 키워드를 만나게 된다면은 대부분 이제 situations,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도 상황으로 갑시다. 상황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in ascending mass. 위에서 asce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근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부정의 의미. 진정성이 없는이라고 하면 되겠지. 진정성이 없는 엉망진창의 형태로 상황이 멀어지더라. 그러면서 your actions seem robotic. 너의 행동은 어떻게 보인다? 로보틱하게. 로봇처럼 보일 거다. 그러면서 표현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Your body language signals. 너의 몸짓 언어 신호들은 are disconnected. 연결이 되어지지 않을 거다. 뭐로부터? From one another. 다른 사람들. 서로로부터. 지금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그냥 사전적인 접근으로만 몸짓 언어를 이해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지막 문장. 그러면 결말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You end up confusing. 너는 결국에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누구를? The very people. 바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you부터 attract까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주고 있죠. You are trying to attract. 너가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 끌어들이고자 한다.
라는 것은 친해지고 싶다는 거지. Because 왜냐하면 your body language just rings false. 너의 몸짓 언어가 단지 잘못 울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잘 친해질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 몸짓 언어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지문의 소지는 몸짓 언어라고 했다, 그죠? 몸짓 언어를 갖다가 사전적인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을 적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를 통해 가지고 이 글을 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몸짓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거겠지? 마지막으로 이 지문을 통해 가지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몸짓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21번 문제 이어가지고 오답률 2 문제 31번 문제 넘어갈게요.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인데 빈칸이 마지막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일단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부터 같이 봅시다. Therefore, 그러므로 the experimenters aren't 빈칸. 그 실험자들은 빈칸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빈칸 앞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빈칸에 들어갈 의미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그것을 앞에 있는 부정어구와 연결시켜가지고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실험자들은 빈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뭐를 하지 않는다는 걸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봅시다. When reading another scientist's findings, 뭐 할 적에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볼 적에 think critically about the experiment, 뭐 해라, 실험 결과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라. 지금 첫 문장부터 think, 생각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명령문 형태를 봤을 때 필자가 이 지문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장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실험 결과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대충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뒤에 따라오는 문장들을 보면은 빠르게 볼 수 있을 거예요.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서 의문문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where부터 reliable까지 하나로 이제 묶어보시면은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묶은 부분에 해당하는 의문문들을 쭉 봤을 때 전부 다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은 실험 결과를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일일이 읽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죠. 앞에서 실험 결과를 비판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은 사실 중요하게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 시험장에서는.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 Were observations recorded during or after the experiment? 관찰이 기록되어졌는가? During 언제 동안에 실험을 하고 있던 동안에 혹은 after 언제 후에 실험을 한 이후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실험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되었느냐 아니면은 실험을 다 하고 나서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Do the conclusions make sense? 결론이 말이 되느냐? 실험 결과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인지 물어보고 있죠. Can the truths be repeated? 결과가 반복되어질 수 있는가? 결과를 갖다가 다음에 또 반복을 할 수 있어야 그게 타당한 실험이라는 거니까. 마지막 질문. Are the sources of information reliable? 정보의 원천이 신뢰할 만한가? 믿을 만한가? 이 충분히 이제 믿을 만한 출처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질문들의 공통점은 뭐다? 전부 다 실험 결과를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질문들이다. 그죠? 그것만 가져갈 수 있었다면 질문들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을 오히려 더 집중해야겠다. 그죠? You should also ask. 너는 또한 질문을 해야 한다. 여기서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왔어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should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모의고사 지문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답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됐다. 그죠? 그러면 실험 결과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자 할 때 또한 내가 뭐를 고려해야 되는지 봅시다. 이때 ask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등장하는 if, 이는 조건을 얘기하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란 접속사가 아니라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자, 뭐인지 아닌지를 질문을 해야 한다. If the scientist or group 과학자들이나 그룹, 어떤 과학자, 어떤 그룹이죠? conducting the experiment, 그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자나 그룹이 was unbiased, 편향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편향되어진지 아닌지를 질문을 해야 한대요. 여기서 bias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bias라는 단어는 편견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편견이라고 하는 뜻보다도 편향이라고 하는 뜻으로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편견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편향이라고 하면 완전히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이어스는 사실 완전히 나쁜 쪽으로 기울어진 편견이나 이상한 의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의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편향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unbiased라고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자 할 적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다.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Being unbiased, 편향에 치우쳐지지 않은 것은 means, 의미한다. 뭐를? that 이하를 의미한다. That you have no special interest. 여기서 interest는 흥미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관심이라고 해도 안 되고요. 여기서 interest는 이익 혹은 이해관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특별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가지고 내가 특정한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 그때 편향에 치우쳐지지 않은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In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그 실험의 결과에서 실험 결과가 편향에 치우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려면은 그 실험 결과를 통한 이익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for example 뒤에 예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예시를 우리 잘 봐야겠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if a drug company pays for an experiment, 만약 한 약제 회사가 돈을 지불하였다면 어떤 실험에다가 돈을 지불하였는데 자, 이 실험은 뭐 하는 실험이냐? To test how well one of its new products works. 그 회사의 새로운 제품들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에다가 약제 회사가 돈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there is a special interest involved. 뭐가 있다. 여기서 involved는 과거 동사가 아니고 혼자 붙어서 앞에 있는 interest란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죠. 특별한 이익, 발생되는 특별한 이익이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처럼 내가 회사 사장인데 어디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실험을 의뢰했어. 그러면은 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오면은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준 돈만큼의 어떤 이득이 발생되기를 당연히 누구나 바라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실험은 그러면은 공정하지 못한 실험, 편향에 치우쳐진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The drug company profits. 그 약제에서는 이득을 볼 것이다. 뭐 하더라면 if the effective 가산으로 묶을 건데 자 여기서의 if는 위에서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란 의미가 아니라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이죠. 자 뭐 한다면 if the experiment shows 그 실험이 보여준다면 that 이하를 보여준다면 that each product is effective 그것의 제품이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 문장 therefore 이라고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은 이 문장에 뚫려 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게 된 그 상황, 그러므로 the experimenters, 이 실험에 참여한 실험자들은 어때요? 뭐 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편향에 안 치우친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편향에 안 치우친 게 아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편향적인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빈칸 자리에 가장 들어가기 적절한 걸 봅시다. 1번 inventive, 창의적인 거 아니고요. 2번 objective, 객관적인. 객관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빈칸 자리에 넣어볼까? 편향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 3번 봅시다. untrustworthy,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여기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빈칸에 들어가 버리면은 뒤에 따라오는 그 부정 표현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생각했을 때 믿을만 하다가 되어버리거든요. 정답은 3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untrustworthy가 아니고 그냥 trustworthy,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었다면 빈칸에 들어가도 괜찮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 얻고 가까워서 합쳐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앞에 on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4번 unreliable, 믿을 수가 없는, 신뢰할 수가 없는. 4번도 3번하고 마찬가지의 원리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 10은 decisive, 결정적인, 결단력 있는. 요것도 완전히 이제 상관없는 키워드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확실하게 2번 objective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objective하고 함께 한 가지 키워드를 좀 더 가져가자면 objective 말고 fair, 공정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실험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편향에 치우쳐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죠? 그래서 빈칸 자리에는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unbiased, 편향에 치우쳐진 게 아니다. fair, 공정한 게 아니다. 그리고 objective까지, 객관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까지 읽으면서 우리 의미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They might ensure, 그들은 보증할지도 모른다. The conclusion is positive, 그 결론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and 그리고 benefit the drug company, 약제 회사에게 혜택, 이득을 갖다 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당연히 편향이 치우쳐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when assessing results, 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적에는 think about any biases, 편향들, 어떠한 편향들에 대해서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That may be present, 존재할지도 모르는 편향들에 대해 가지고 다 따져봐라 라는 이야기였죠. 이 지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어떠한 실험 결과를 내가 판단하고자 할 적에 이 실험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특히나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실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지 안 보는지였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실험 결과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결과,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득을 보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편향이 없고 이득이 없는 이런 실험이야말로 공정한 실험, 객관적인 실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답률 3위 문제 33번 문제를 봅시다. 3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고요.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빈칸이 마지막 부분에 뚫려 있으니까 빈칸을 먼저 읽고서 주어진 문제,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However, 그렇지만 his feet were, 빈칸, 그의 발은 빈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의 발이다, 그죠? 그의 발이 과연 어떤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recently, 최근에 I was with a client, 나는 어떤 고객과 함께 있었다. 어떤 고객이죠? who부터 mid, 끝까지 전부 다 앞에 있는 a client라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어떤 고객이냐? Who has spent almost 5 hours with me, 나와 거의 5시간을 함께 보냈던 고객이래요. 지금처럼 지문을 갖다가 일화 형식으로 시작을 할 적에는 우리가
도입부에서 늘 하던 것처럼 소재하고 주제를 딱히 잡아갈 만한 것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럴 적에는 1화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읽고서 1화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1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좀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요약을 하려 노력을 해보시고요. 1화의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가져갈 만한 특정한 교훈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거나 하는 식으로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1화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쭉 읽으면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As we were parting for the evening, 우리가 저녁에 헤어지려고 하고 있었을 때 we reflected on, 우리는 되짚어 보았다. 무엇을 되짚어 보았느냐? 전치사 온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절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죠? What we had covered that day. 여기서 cover이라고 하는 동사는 덮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지 말고 다루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게요. 우리가 그날 다루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되짚어 보았다. 그죠? 어떤 회의를 계속 5시간이나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even though, 비록 우리가 뭐 할지라도 even though부터 콤마가 찍혀져 있는 부분까지 양보의 절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의 일화 지문에서는 양보의 절이 등장을 하면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양보절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냥 하나의 절로 쭉 일단 묶으신 다음에 뒤에 있는 주절만 봐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비록 뭐 할지라도 even though our conversation was very cordial, 우리의 대화가 매우 평등했을지라도, cordi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단에 보면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이라고 각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I know this, 나는 인식을 했다. 뭐를? that부터 body까지 내가 인식을 한 내용입니다. That my client was holding one leg at a right angle to his body. 나의 고객이 그의 몸에다가 right angle은 오른쪽 각도가 아니고요. 직각, 수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각으로 한쪽 다리를 갖다가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뭐인 것처럼 보였냐. seemingly부터 un까지는 어떻게 보였는지 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사구문이죠. seemingly wanting to take off on his own. 여기서 take off라고 하는 동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륙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알고 있고 옷을 벗다라는 의미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황급히 떠나다 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뭐를 원하는 것 같았냐, 그 스스로 떠나기를, 황급히 떠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였대요. 그래서 at that point I said,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You really do have to leave now, don't you? 지금 don't you라고 뒤에 콤마 찍고 붙은 이런 의문문의 형태를 우리는 부가의문문이라고 하고, 해석을 하실 때는 그렇지 않니? 맞지?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너는 정말로 뭐 해야 하는구나. 지금 떠나야 하는구나. 여기서 동사 do와 have to 두 번 반복해가지고 쓰였다 라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실 필요 없고요. 이때의 do는 뒤에 있는 have to라는 동사를 강조해 주는 뿐입니다. 강조의 의미로서의 do가 온 것이지 일반 동사로 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2번 등장했다고 해서 어색하게 느끼실 필요 없어요. 너는 정말로 지금 떠나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yes, 그렇다 라고 하면서 he admitted, 그가 인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죠. I am so sorry. 정말 너무 미안한데 I didn't want to be rude. 무례해 보이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I have to call London. 나는 런던에 전화를 해야 하고 and I only have 5 minutes. 나는 오로지 5분밖에 없다. 지금 런던에 뭔가 전화를 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으신데 5분밖에 안 남았대요. Here was a case. 여기까지가 어떤 사례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일화를 갖다가 here was a case라고 하면서 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일화이냐? where부터 feelings까지 앞에 있는 case를 수식해주는 관계부사절입니다. 근데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에는 장소만 수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where 같은 친구는 장소 말고도 전체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수식할 때도 쓸 수가 있는 상당히 폭넓은 관계부사죠. 그래서 지금 a case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상황, 어색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Will my client's language
and most of his body. 나의 고객의 언어와 그의 몸의 대부분이 revealed, 드러내었다. 뭐를? nothing but 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nothing but은 그냥 only나 just의 의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로지, 단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지. 나의 고객의 언어와 그러니까 나의 고객이 쓰는 말 같은 거 그런 것과 most of his body, 대부분의 그의 몸, 대부분의 그의 몸이라는 거는 그의 몸짓에서 보여주는 어떤 예의 범절과 같은 것이 뭐를 드러내더라? positive feelings, 단지 이제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발은 어땠죠? 한쪽 다리를 쭉 내밀고 수직으로 발을 내놓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의 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금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의 진짜 마음, 본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빈칸 자리에 어울리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선지로 찾아서 골라봅시다. 자, 1번부터 The signal of his politeness, 그의 예의 발음에 대한 신호, 예의 바른 모습에 대한 신호 아니었고요. 2번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대화의 주제, 대화 주제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었고. 3번 expressing interest in my words, 나의 말에 흥미를 보인다. 흥미나 관심도 아니었고. 4번 The most honest communicators, 가장 정직한 의사소통자. 발이라고 하는 것의 그의 가장 이제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정직한 의사소통자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 괜찮죠? 마지막 5번까지 Stepping excitedly onto the ground, 운동장 땅으로 신나게 걸어 들어가더라. 그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까지 봅시다. 자, 그의 발은 이제 가장 정직한 의사소통자로서 본심을 보여주고, and 그리고 they clearly told me, 그들은 나에게 분명하게 뭐를 말해주더라. that 이하라는 것을 말해주더라. that부터 calling 까지 하나를 묶으세요. That as much as he wanted to stay, 뭐 했던 만큼, 그가 머무르고 싶어 했던 만큼 duty was calling, 의무가 부르고 있었다. duty was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 의무가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보자면은 의무가 있었다,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의미로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화 지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주제라든지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주장 같은 거를 찍기보다도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본심을 보여주는 발,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0 6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 문제부터 3위 문제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